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계좌를 보면은 사실 저희가 너무 속이 상한 거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이제 우리가 주식 스터디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물론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계획해야 되고 또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요. 2분기가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오늘 뉴스가 3나노를 이제 개발을 했다. TSMC를 보다 먼저 개발을 했다라는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가 57,000원이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죠.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뭔가. 실적도 좋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냐면 주식 시장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식에 어떤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주식 시장이라는 유동성에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 보면 주식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장에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하죠. 벤치마크가 간단하게 더 표현하면 기준점인데, 기준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죠. 결국 뭐냐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결국 종합주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개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합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서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형주가 있고 중형주가 있고 소형주가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대형주보다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상승장이 되면은 한마디로 유동성이 확장이 되잖아요. 유동성이 확장이 되고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또 표현을 하면 버블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죠. 이제 유동성이 확장이 되고 버블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뭐냐면 투기성 자금이 증가합니다. 투기성 자금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대심이라든지 그리고 빨리 올라갈 종목들을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 즉 투자자들이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소형주가 아마 이렇게 있다가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중형주도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대형주는 시장 평균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이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냥 대부분의 주식들이 사실은 만약에 100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고 하면 몇 개가 정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90% 정도, 90개 정도가 다 올라가죠. 우리가 아마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죠? 화랑장을. 자, 그럼 반대로 전체 시장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 또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중소형주가 더 하락이 큽니다. 그죠? 그리고 중형주가 그 다음 하락을 하고 대형주는 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왜냐?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대심이 빠지고 실적이 적은 주식이 순식간에 빠지죠. 이제 버블이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주식들도 순식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 저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우리가 개별 종목을 잘 분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유동성의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유동성의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이제 보기보다는 우리 전체 시장을 늘
보는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이 결국 이 유동성이라는 큰 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시장이 올라가면은 전체 대부분 주식들이 상승하는 거고, 시장이 반대로 하락을 하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락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상승을 할 때 중소형주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고요. 투기성 자본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투기성 자본이 더 빠른 속도로 빠지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하락은 더 크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할 때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빠르죠. 왜냐하면 시장을 전체적으로 리드하는 대형주가 빠르게 반등하고, 중소형주는 눈치를 보고 있다가 천천히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대형주는 결국은 위험 관리가 되는 거죠. 위험 관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는 위험 관리가 조금 안 돼. 올라갈 때는 좋죠, 중소형주가. 근데 떨어질 때는 위험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 혹시나 뭐 소형주 중에서도 좋은 회사가 많다라고 이제 그냥 당연하죠. 근데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사실 위험 관리가 어렵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개개별로 어떤 그런 특정에 대한 어떤 장점을 부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개별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제가 유동성에 대해서 왜 길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나 다 실적이 좋죠. LG전자도 그렇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유동성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하락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이 되고, 거기에다가 3나노 개발을 한다고 해도 주가는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유동성 측면인데요.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금방금방 이제 교환이 되고, 당장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돈에 대한 어떤 총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물가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라고 하는데 미국은 8%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면은 물가를 결국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1.75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7월 달에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또 0.75를 한꺼번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 0.5 빅스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투기성 자본이 급격하게 힘을 잃어가죠. 왜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기대가 순식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중에 이제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죠. 첫째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으쌰으쌰 해서 뭐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야지만이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을 사면서 서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빚을 내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투기성 자본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지금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유동성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유동성 자산의 기초 단위가 뭐냐면 결국은 돈이죠. 돈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게 뭐냐면 이제 법정화폐, 한마디로 지폐죠. 우리가 쓰는, 우리나라는 원입니다. 그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아니, 20,000원짜리 없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죠? 이런 원화고요. 결국은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죠? 유동자산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다 이루어져 있냐면 달러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달러의 기초인 미국 물가가 8%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죠?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전체적인 유동성 자산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유동성 자산이 축소가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주식은 하락하겠죠. 왜냐? 투기성 자본이 다 지금
사라지고 있죠. 버블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크게 올라갔던 주식들은 더 크게 떨어질 거고,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대부분 하나씩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대신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사, 예를 들면은 금리가 올라가도 조금은 힘들겠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실적이 좋은 회사, 둘째는 뭐냐면 부채가 작은 회사,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강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압도할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도 부채가 많이 없으면은 금리 영향을 덜 받겠죠. 거기다 실적이 좋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죠. 결국은 이렇게 주식이 떨어질 때 사실은 시장이 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러한 좋은 주식들, 한마디로 실적이 좋고 부채가 좋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사모아 가면은 결국은 이제 물가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잡히겠죠. 잡힐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잡힐 건데, 문제는 이제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라가면 대중이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급격한 금리가 상승이 되면 이자 부담이 급격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인가 한마디로 대중적인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태는. 결국은 물가는 잡힐 거고, 물가가 잡혔을 때 이러한 주식들이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 그리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이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의 어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그죠? 물론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 항상 위험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속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